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우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아 경남 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기관장들을 만나 지난해 성과와 올해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서경방송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강석원입니다. 새해에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한 해 동안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창작의 활성화, 문화가 꽃필 수 있도록 저작권의 존중,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위원장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먼저 성과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산업 변화에 발맞춰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5년을 대표하는 주요 성과를 한번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저작권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권리 보존을 위한 등록, 분쟁 예방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상담, 홍보, 그리고 거래 활성화, 분쟁에 대한 조정과 감정 등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지원을 위해서 연구와 심의 등의 기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사실은 AI의 확산에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기준과 역할을 재정리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재정리를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AI 저작권 제도 개선 워킹그룹을 운영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창작자, 이용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AI와 저작권 관련된 이슈들을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이슈들은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AI의 결과물 관련된 부분입니다. AI의 결과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AI의 결과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는 없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저희가 작년 6월에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 두 개의 안내서를 제시를 했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등록과 관련해서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이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라 단순한 AI의 산출물은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산출물에 인간의 창작적인 기여가 포함된다든지 아니면 AI를 활용해서 사람이 창작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에는 그 창작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 안내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저희는 안내서라고 하는데 아직도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6월에 이 안내서를 발표 후에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AI 관련된 저작권 등록 신청이 10배 이상 늘어난 거로 봐서는 이 안내서가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학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AI가 학습을 하면서 저작물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경우에 이 저작자와 창작자와 사업자, 이용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것이 큰 숙제였습니다.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작년 12월에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물 학습에 대한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안내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창작자와 그 AI 사업자 간에 좀 이견들이 있어서 아직 조정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은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대한 보호와 이용 활성화에 대한 균형을 도모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저작권에 대한 제한이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무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가 공정 이용인데요. 이게 무상이다 보니 아무래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좀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기준을 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네, 2025년의 위원회 성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AI 기술은 발전을 하고 또 이를 활용한 수많은 창작물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요. 올해 위원회 정책 방향과 핵심 과제도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반영이 됐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예, 올해도 이 AI 발전에 대응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그 인공지능 대전환에 맞추어서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안내서가 마련이 되게 되면은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좀 드러나게 될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뭐 전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네. 뭐 다양한 저작권에 대한 계약들도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약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권리정보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AI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약에 있어서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24시간 상담 챗봇 운영, 네. 그다음 등록제도 개선, 감정 조정 제도에 대한 전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네. 해외에서의 권리와 지원을 강화를 해서 K컬처 300조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K컬처 300조 시대를 지원하겠다라는 정말 강한 포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AI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저작권 분쟁이나 혼란도 사실 함께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위원회에선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위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역할에서 네. 어떤 새로운 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네. 권리 보존, 분쟁 예방, 그다음 분쟁 해결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리 보존과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저작권 등록이 제일 중요한 이슈가 될 텐데요. 저작권 등록과 관련해서는 AI를 활용한 등록이 이제 많이 증가가 될 거기 때문에 심사 기준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AI가 산출한 부분과 네. 인간의 기여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섞여 있을 때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표시할 수 있도록 등록 제도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네.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안내서 등을 통해서 어떤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분들한테 인식을 좀 제고하는 부분들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질의사항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AI에 특화된 네. 상담 창구도 준비를 할 계획이고요. 네. AI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AI 전담 조정부, 네. 그다음 감정과 관련해서도 어떤 신청 매뉴얼이라든지 조금 더 편하게 네.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원 제도들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계별 체계를 준비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선 AI 기업이나 콘텐츠 기업 등이 저작권을 지키면서도 데이터를 활용하고 또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과정을 돕는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자세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는 저작물의 권리자를 찾고 이용 허락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네. 예. 근데 다만 그동안 저작물의 서비스 형태를 보면 음악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비스, 노래방이라든지 스트리밍 서비스가 모든 창작물을 활용하는 서비스들을 하는데요. 그 외의 분야, 예를 들어서 출판 같은 경우에는 작가와 출판사가 1대1로 계약하는 그런 형태로 계약이 진행이 되다 보니 네. 권리 정보가 음악 중심으로만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네. 권리 정보 통합 플랫폼을 확충하겠다는 부분들은 기존의 음악 중심의 권리 정보에서 네. 이거를 확대해서 어문, 특히 서적 등을 중심으로 해서 네. 좀 권리 정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26년부터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은 AI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예를 들어서 저작물에 대해서 다량으로 네. 한꺼번에 이용을 하겠다라고 신청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다량 신청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스템 개선도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최근에 나온 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권리 정보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자 또는 권리자의 거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자가 확인이 되면 네. 이용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서 지원을 하고요. 네. 만약에 권리자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법정 허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네, 말씀처럼 권리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 법정 허락 제도를 통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 어떤 제도인지 궁금해하실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해하기 쉽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저작권 제도는 권리자에게 사전 이용 허락을 받는
네.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권리자를 찾기가 어렵거나 네. 거소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경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용 허락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일종의 공탁과 같은 제도로서 네. 공탁금을 걸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법정 허락 제도이고요. 네. 그 전제로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AI 학습의 경우에는 네. 대량의 법정 허락을 신청하게 될 가능성들이 있어서요. 네. 지금도 제도상으로는 상당한 노력을 한 번 한 저작물에 대해서는 똑같은 일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아도 되게 허용을 하고 있는데, 다량의 저작물이 될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수 있어서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저작물에 대해서 권리자를 찾는 그런 노력을 사전에 시행을 한다든지 네. 그런 준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마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뭐 수수료라든지 이런 네. 부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도 네.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질문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 콘텐츠 해외 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의 저작권과 또 상표 보호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죠. 이 중소 콘텐츠 기업을 위해서 위원회가 추진하고 계신 해외 현지 출원이나 또 등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저작물의 불법 복제가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상표가 도용하는 경우들이 종종 네.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저작권 등록, 네. 내지는 상표 등록 등을 사전에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등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네. 비용은 부담이 돼서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부터 네. 중소기업 해외 진출 시에 해외의 저작권이라든지 상표 같은 산업재산권을 등록하는 것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230개 기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한 23억 정도의 지원 예산을 확보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2월이 되면은 저희 저작권위원회 누리집에서 네. 아마 공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 고맙습니다. 이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관련 산업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이 국민들의 생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위원회에서는 국민들이 저작권을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예, 사실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예방하고 네.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청소년, 그다음 산업 종사자, 그다음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2006년부터 900만 명에 대한 교육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네. 저희 교육은 찾아가는 교육 등의 대면 교육이 있고요. 네. 온라인 교육도 있어서 언제 어디서든 강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한 150여 개 정도의 무료 온라인 교육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내용으로 보시면은 문화예술인, 건축, 안무 이런 분야별 교육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부터는 AI 관련된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정말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특히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는 전시와 체험을 통해서 보다 쉽고 또 친근하게 저작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박물관에선 어떤 전시와 프로그램들이 마련돼 있습니까? 2025년 작년에 네. 4만 5천 명이 찾아주셨습니다. 어머, 많은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많이, 예. 저희 저작권 박물관은 네. 기본적인 저작권의 개념, 어문, 네. 음악, 네. 영상 등의 종류별 저작물에 대한 이해, 네. 그리고 개개인들이 직접 창작을 하면서 저작권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전시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시면은 네. 직접 체험하면서 저작권에 대한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기획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의제기라고 해서 저작권 분쟁에 대한 전시에 이어서 지금은 음악 누구의 권리인가라는 기획 전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겨울방학을 통해서 네. 방학연계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에디슨 축음기의 실린더 만들기라든지 만료 저작물을 이용해서 창작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들어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위원회에선 또 경남 진주 혁신도시로 이전을 해온 뒤에 지역과 함께 성장하고 또 발전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이어왔습니다. 올해도 지역 상생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하셨을 텐데요. 시청자분들께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아무래도 저희는 문화 관련 공공기관이니까요. 네, 문화의 체험이라든지 확산을 위한 역할이 제일 중요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저작권 박물관이 어떻게 보면 제일 기반이 되는 시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에이펙에서 네, 지식재산 전문가 그룹 회의에서 소개를 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발전 우수 사례,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는 등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문화 확산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 기관에서는 토크 콘서트, 영화 시사회, 네,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역 공동으로 하는 네. 급식 봉사라든지 지역 봉사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이 방송 시간상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각오와 포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사전에 저작권 삼행시를 준비를 부탁드렸습니다. 제가 운을 띄워드리면 하나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도 될까요? 예.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작권위원회는 작, 작가의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해 권. 권리를 보호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흥미롭고 또 재미있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 삼행시로 밝혀주신 포부처럼 앞으로도 저작권 문화와 또 산업 발전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비전인 높은 문화의 힘을 갖춘 나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또 AI 발전에 맞추어서 현실적인 저작권 관련된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창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보다 현장에서 저작권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저작권에 대한 관심과 존중에 감사드리며 올해 한 해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경방송도 상생하는 저작권 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출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CS 신년 특별대담 강석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